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내적 확신을 느끼고 싶어 한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아주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확신. 누구나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의식을 지니고 싶어 한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코칭과 멘토링을 해오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누구에게든 자의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자의식 없이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낼 수 없다. 위너들의 남다른 점은 무엇일까? 위너들의 인생도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 이들에게도 날마다 즐거운 일만 펼쳐지진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히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단,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자의식을 끊임없이 키워가는 방법을 습득한 사람들이다. 우리 내면의 자의식이 없으면 그 자리에 염려와 불안, 의구심, 두려움 등의 다른 감정들이 파고들어 자리 잡는다. 반면 자의식이 탄탄하다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달리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겁이 나서요.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는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걸세. 마크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네의 대답이라네. 자네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가? 자신이 자랑스러운가? 마크가 힘주어 물었다. 그저 그래요. 카를은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고 자랑스럽다고 단언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분명 남들한테도 거만해 보일 텐데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지. 마크가 대답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 질문들에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양질의 삶을 살 수 없다네. 마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지. 자네처럼 나도 난 내가 마음에 들어. 난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우리 삶에서 이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네. 이 질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관해서도 알려준다네. 첫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지. 둘째,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셋째, 자신을 신뢰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는 법이지.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친구와 우정을 쌓을 수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하면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기도 힘들 거야.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걸세. 모든 것, 정말로 모든 것은 각자의 자의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건강한 자의식을 지녀야만 충만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자의식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니까. 만일 당신이 난 내가 마음에 들어, 난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난 내가 계획하는 모든 걸 해낼 수 있어 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난 성공할 거야,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해 라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들을 내리겠는가? 당신은 무엇을 행하겠는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마크는 자신의 가슴 쪽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었다. 한결같이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 여기에는 이런 생각들이 숨어있지.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아. 난 자격이 없어. 난 그걸 해낼 수 없어. 난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자신의 이상형이 나타나도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하지. 자신이 꿈꾸던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조차 못하고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지도 않는다네. 이유는 단 하나.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정말로 좋은 것을 누릴 자격도 없어 라는 논리인 게지. 반면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최고로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네.
인생은 아주 단순해. 누구나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실현되지.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받아들인다네. 자신에 관한 생각 중 많은 부분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부모님에게서 전달받은 것이지.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단지 생각일 뿐, 생각은 바뀔 수 있어. 만일 자네가 자신에 관한 생각을 바꾼다면 자신에 관한 감정도 바뀐다네.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삶으로부터 끊임없이 확인받게 되어 있어. 만일 우리가 자신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게 된다네.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멋진 우정, 가족, 파트너와의 관계, 건강도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지. 자네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 가장 멋진 것만을 끌어당기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카를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긴다.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나는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각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자의식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은 자의식을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없다. 마크 트웨인. 진정한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그 분야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매우 빨리 습득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일을 매우 좋아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내셨어요? 카렐이 물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 마크가 설명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자신,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염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쳐버린다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직업을 놓쳐버리지. 카렐은 마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마크가 말했다. 나의 첫 번째 깨달음은 다음과 같다네. 사람들은 저마다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으로부터 도망치지만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향해 다가간다.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일세. 어른이란 뭔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머물고 싶어 한다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길 꺼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네.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자네는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어. 자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말이야.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좋은 친구들이 마법에라도 걸린 듯 우리에게 다가오지. 최악의 거짓말 중 다수가 나는 너무 무엇이라서 라고 시작되지. 이 말의 뒤에는 나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머물 것이다 라는 말이 숨어 있어.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오늘까지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이를 실천하지. 하지만 만일 자네가 나는 너무 이라서 라고 말한다면 이건 존재하지도 않는 자네의 한계를 긋는 거라네. 자존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환영받는 존재다. 나는 내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 나는 삶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제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기 위해 이 선물을 사용한다. 나는 스스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한다. 내게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 즉 자존감이라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괜찮다. 남들이 그 삶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니까. 당신은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해낼 수 없다라는 두 가지 거짓말을 당신에게 하는 사람을 절대 믿어선 안 된다. 그리고 당신도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라. 당신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원래 당신은 그것을 잘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의식을 지니라. 이를 항상 염두에 두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다 잘 될 것이다.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당신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당신은 멋진 삶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당신이 머무는 곳은 낙원이 된다. 당신은 해낼 수 없어. 당신은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의 말은 염려의 길로 통하므로 이에 귀 기울이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사랑의 길을 선택하여 당신의 행복을 향해 걸어가라.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가라. 누군가가 당신이 그것을 해낼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한계일 뿐 당신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자신들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고 당신을 믿업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예전에 나는 조부모님을 한동안 찾아뵙지 않았어요. 안나가 자신의 경우를 말해주었다. 내 꿈을 쫓아 살겠다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때까지 만나지 않았죠. 상당히 가혹한 일이네요. 그래요. 하지만 자신의 꿈을 내던져버리고 남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건 이보다 훨씬 가혹한 일이에요. 그 당시 나는 자의식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꿈을 망쳐버릴 수 있는 모든 걸 멀리할 수밖에 없었죠.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행동해야 해요. 나의 마지막 깨달음에 관해서도 듣고 싶은가요? 당연하죠. 나의 네 번째 깨달음에 관해 말하자면 사람들의 조언은 흔히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당화라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움이라는 빚을 갚는 길은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당신이 성공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고마움이라는 빚을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고마움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 고마움을 갚는 길은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에게 이보다 고마움을 더 잘 갚는 길은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원할 거예요. 보도 셰퍼의 돈으로 유명한 보도 셰퍼의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책이었어요. 보도 셰퍼의 다른 책들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때그때 깨달아서 인생에 막 적용을 하셨던 분들은 이 책도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줄 것 같아요. 어떤 자존감을 올려주는 책보다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카를처럼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남들이 거만하다고 할까봐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재수없어하고 멀리하고 그럴까봐 이제 나중에는 그걸 도가 지나쳐서 이제 나를 자학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그게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인식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을까요? 내가 아주 최하점, 내가 아주 최저의 인생을 살아야만
옆에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나와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잘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거부감을 느껴서 멀어질 것이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하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눈에 내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한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못나야만, 내가 상대방들보다 못 살아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친구가 돼야 하나요? 자랑하고 막 거만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여러 문장에 소름이 많이 돋았었는데, 제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안나라는 인물이 조모님과의 연을 좀 끊었었잖아요. 잠깐 찾아뵙지 않은. 그래서 참 가혹한 일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나가 다시 그래요, 가혹하죠. 근데 내 꿈을 내던져버리고 남들 위한 삶을 사는 건 이보다 훨씬 가혹하지 않나요? 이 문장이 주는 깨달음이 참 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근데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은이 보도 셰퍼를 믿고 한번 이걸 따라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평생을 여러분이 아닌 모습인 채로 상대방들한테 마음에 들게 살려고 자신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트러블이 있더라도 원하는 걸 드러내보기라도 하고 조금씩 한 발자국씩 그쪽으로 움직이는 삶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계속 노력할게요. 책 제목 나는 해낼 수 있다. 항상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해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